처음 코딩 파이썬 1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함수 안에 들어가는 그 내용들 중에서 변수들 베리언스 아규먼트로 해서 매개 변수, 튜플형 딕셔너리형 변수들이 들어갈 때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냥 그 함수 안에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사용을 했었던 것처럼 함수를 만들고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를 만들었죠. df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함수 이름을 쓰고 가로를 열고 안에 변수들을 집어넣고 가로를 닫고 콜론을 친 다음에 아래쪽에다가 그 함수의 실제 내용들을 써서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수를 뭐 2개, 3개, 4개 이렇게 넣는 건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라 임의의 개수에 이게 1개가 될 수도 있고 10개가 될 수도 있고 100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함수를 우리가 사용하고자 한다면 그때 매개 변수를 지정을 하면서 별표시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별표시를 사용한다는 게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별표시가 변수 이름 앞에 하나가 들어가는 거하고요. 변수 이름 앞에 2개가 들어가는 거하고 두 가지가 조금 다릅니다. 이것만 좀 보시면 돼요. 자, 우선 별표시가 없는 건 함수를 만들었죠. df 그 다음에 함수 이름 썼고요. 가로 열고 이 함수 안에 들어가는 매개 변수들을 쭉 쓰죠. 이니셜이라는 변수를 쓰고 만약에 따로 우리가 그 값을 주지 않으면은 기본 초기 값으로 5라는 값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해준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수인데 이번에는 변수 이름이 넘버스인데 앞에다가 별표가 하나가 붙었어요. 에스트링 마크가 하나가 붙었는데 이 별표가 하나 붙었다는 얘기는 얘는 하나의 변수는 하나의 변수인데 하나의 변수가 여러 개의 데이터를 일렬로 쭉 가지고 있는 그런 열거형 변수를 쓰겠다는 얘기예요. 자, 열거형 변수 여기서는 뭐 튜플형 변수들이라고 했는데 이를테면 2, 3, 4, 10, 20, 90, 37, 39 뭐 이런 식의 돼 있는 것들을 쭉 일렬로 늘어놓을 수 있는 그런 변수들이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일렬로 늘어져 있는 변수들을 하나의 묶음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 게 튜플입니다. 하나의 묶음으로 처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 별표 친 넘버스라는 건 하나의 변수입니다. 하나의 변수인데 이 변수가 가리키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 2, 3, 4로 되어 있는 2와 3과 4로 되어 있는 이 집합이라고 할게요. 그냥 이 집합 전체를 가리키는 곳이 됩니다. 자, 튜플형 변수는 그런 거고요. 그러면 이 변수 이름 keywords라는 변수 앞에 별표가 2개 붙어 있게 되면 얘는 이 튜플형 같은 경우는 그냥 수치들만 그 값들만 이렇게 쭉 3개가 있는 거였죠. 근데 딕셔너리형 변수들은 각각의 값과 함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한 인덱스를 따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딕셔너리형 변수라고 하는데요. 튜플형 변수는 그냥 그 값들만 쭉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맨 앞에서부터 순서는 컴퓨터는 항상 0부터 시작을 합니다. 0번, 1번, 2번. 그래서 얘도 인덱스가 있기는 해요. 인덱스가. 그래서 0번, 1번, 2번으로만 지정할 수 있는 그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튜플형 변수를 쓸 때는 별표를 하나를 쓴다. 그 다음에 딕셔너리형 변수, 딕셔너리라고 하는 거는 값이 있고 그 값에 대한 어떤 뭐 주소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이름이 각각 그 부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름, 두 번째 이름, 세 번째 이름, 그리고 그 이름에 따른 값들 이렇게 딱 서로 묶여 있는 구조. 이거를 딕셔너리라고 이제 부르고 이렇게 A는 1, B는 2, C는 4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키워드라는 그 딕셔너리로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딕셔너리를 함수에서 가지고 와서 쓸 때 이렇게 별표 2개를 붙여서 딕셔너리 이름을 써주면은 이걸 보고 딕셔너리형 변수들로 되어 있는 그 묶음을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알려준다는 얘기죠. 자, 기본 인수값을 사용하는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토탈이라는 함수를 만들었죠. df에서 토탈이라는 함수를 만들고 괄호 열고 닫고 콜론해서 아래쪽에 함수의 내용을 썼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그냥 변수 하나 이니셜이라는 변수를 하나를 만들어서 얘에다가 5라는 초기값을 하나를 넣어봤고요. 두 번째 넘버스라는 걸 만들었고요. 세 번째 키워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얘는 별표 하나, 별표 두 개죠. 별표 하나는 뭐라 그랬죠? 튜플형, 별표 두 개는 딕셔너리형. 자, 별표 하나는 튜플형. 다시 말해서 숫자 하나가 이렇게 묶여져 있는 집합이라는 뜻이고요. 얘는 딕셔너리형. 숫자의 값과 그에 해당하는 이름, 이게 쌍으로 묶여 있는 게 딕셔너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토탈이라는 함수를 우리가 이제 만들었고, 얘를 쓸 때는 토탈이라는 함수를 쓰면서 가로 열고 닫고 안에다가 첫 번째 들어오는 값은 이니셜이라는 값으로 들어가겠죠. 이니셜이라는 값으로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5 대신에 이니셜이 1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숫자가 왔네요. 1, 2, 3 여기까지 숫자죠. 그 다음 거는 봤더니 vegetables equal 50이라는 게 나왔죠. 자, 얘는 변수, 그 변수에 해당되는 값이 들어가죠. 얘를 우리가 그냥 변수와 값으로 보질 않고 이제 여기서는 함수 안에 들어오는 거니까 얘를 하나의 인덱스와 그 인덱스에 따르는 값, 딕셔너리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쌍으로 보는 거죠. 인덱스와 그에 따른 값, 요 쌍으로 보고 여기도 인덱스와 그 값으로 봐서 vegetables에는 50, fruits에는 100이라는 게 이 두 개가 여기 키워드라는 딕셔너리에 지금 포함이 될 거고요. 여기 해당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10은 이니셜이 됐으면 나머지 1, 2, 3 요 세 개는 그냥 연속되는 따로 분리되어 있는 숫자들이죠. 이 숫자들은 넘버스라고 되어 있는 저기 variable argument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를 실제로 실행을 시켜보면 이니셜을 화면에 출력을 하게 하고 넘버스를 화면에 출력을 하게 하고 키워드를 화면에 출력을 하게 그렇게 했잖아요. 얘를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이 내용을 한번 복사를 해보죠. 써놨던 거니까 자, 똑같이 이렇게 복사를 해서 자, 토탈이라는 함수를 만들었죠. 그리고 얘를 쭉 실행을 시켰습니다. 자, 토탈이라는 걸 이렇게 실행을 시켰습니다. 한번 해보죠. 예, 좀 깨끗하게 하고 다시 해볼게요. 자, 맨 처음에 10이라는 값이 나왔죠. 프린트. 자, 얘를 이제 실행을 시켰으니까 얘를 실행을 시키면 첫 번째 값 10이 들어갈 거고 얘는 이니셜이라는 이 변수에 5라는 값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값을 지우고 10이라는 값으로 수정돼서 여기 들어가겠죠. 그러면 프린트의 이니셜이었으니까 10이라는 값을 출력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한 줄 띄워서 넘버스를 출력을 해주겠죠. 넘버스를 출력을 해주는데 요번에 넘버스는 1과 2와 3 이렇게 3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3개가 들어가는 거고 실제로 넘버스라는 요 이름이 이 튜플 1, 2, 3이 묶여져 있는 그 집합, 정확하게는 집합이라고 하면 안 되고 사실은 집합은 이제 파이썬 안에 따로 들어 있습니다만은 자, 여기서 그냥 튜플이라고 할게요. 그 튜플의 1, 2, 3이라고 되어 있는 그 튜플의 이름이 넘버스예요. 그리고 그게 이 넘버스가 튜플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별표를 하나를 더 친 것 뿐이고요. 그래서 이름 자체를 쓸 때는 넘버스를 그냥 써줍니다. 프린트 넘버스 해주면은 이제 넘버스는 우리가 이걸 통해서 튜플로 받아왔으니까 그거를 화면에 이제 출력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출력을 해주면 1, 2, 3 얘가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되겠죠. 자, 세 번째 vegetables에는 50, fruits에는 100이라는 값이 저장이 됐습니다. 딕셔너리예요. 그래서 1, 2, 3하고 얘하고 틀린 부분은 얘네들은 그냥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3개의 값이 들어가는 거라 그러면 얘는 첫 번째 값이 50이 들어갔는데 그 인덱스가 vegetables라는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있는 거죠. 두 번째 건 fruit이라는 인덱스를 가지고 있고 그에 해당하는 값은 100이라는 뜻이에요. 자, 야채 가격은 50이고 과일 가격은
뭐 100이다 이렇게 지금 정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두 개의 값이 여기 딕셔너리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얘를 화면에 출력을 해주기 위해서 프린트 키워드를 해주게 되면 vegetable 50, fruit 100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써진다는 얘기예요. 자, vegetables 인덱스고 그에 해당하는 값 50, fruit 인덱스고 그에 해당하는 값 100. 얘를 이렇게 큰 가로로 묶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화면에 출력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간단한 걸 한번 살펴봤고요. 자, 방금 했었던 거를 다시 똑같이 써봤는데 약간 좀 수정을 해 놓은 거예요. 자,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한번 보시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예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었던 거를 전체적으로 좀 다 한꺼번에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실행을 시켜봐도 되고요. 실행시키기 전에 얘를 그대로 실행시켰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여러분들이 손으로 한번 직접 풀어보세요. 머리로. 그렇게 풀어서 그 결과가 컴퓨터로 프로그램에서 나온 결과하고 똑같은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치가 많지 않을 때, 크지 않을 때 이렇게 손으로 머리로 직접 확인해 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나중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짠 다음에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고 그 나온 결과 값이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거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 나중에 컴퓨터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가 중간에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해서 어떤 잘못을 해서 혹은 컴퓨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드웨어적인 한계들 때문에 칩 자체가 가지고 있는 버그들 때문에 수치 계산이 잘못된 걸 우리가 모르고 그냥 사용을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가능한 줄이기 위해서는 작은 수치를 집어넣어서 거기서 나오는 결과를 자기가 손과 머리로 직접 계산을 해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다. 1과 2를 더해서 3이 되는 걸 확인을 해야만 그 다음부터 1과 2와 3과 4와 그래서 쭉 더하기 100까지를 더해서 거기 나온 값이 얼마가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야지 1과 2를 더했을 때 3이 나오는 그 과정을 우리가 손과 머리로 확인을 해내지 못한다 그러면 컴퓨터라는 도구를 사용한다는 게 별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숙제로 내드릴 테니 한번 실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